안녕하세요. 우리 매일 스마트폰으로 앱 쓰잖아요. 근데 이 앱들이 사실 다 똑같은 앱이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앱의 종류가 뭐가 있고 또 왜 다르게 만들어지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 한번 볼까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 브라우저로 들어간 네이버고요. 오른쪽은 스마트폰에 딱 설치해서 쓰는 네이버 앱이에요. 아마 둘 다 엄청 익숙하실 거예요. 그쵸? 겉으로 보기엔 뭐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 둘은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개발자들은 어떤 앱은 이렇게 또 어떤 앱은 저렇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궁금증을 제가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자들부터 한번 만나보죠. 바로 모바일 웹이랑 웹 앱인데요. 이 둘은 이름에서부터 딱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둘 다 웹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작동하는 방식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웹부터 볼게요.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로 보던 웹사이트를 그냥 스마트폰 화면 크기에 맞게 옷만 살짝 줄여 입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만드는 방식도 그냥 일반 웹사이트랑 똑같고 쓸 때도 브라우저 주소창에 주소 쳐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웹앱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녀석입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웹 기술을 이용해서 진짜 앱인 척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겉모식도 그렇고 뭔가 터치하고 움직이는 느낌도 진짜 앱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웹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 앱다운 경험을 주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그 앱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실행 방식에 있습니다. 자, 모바일 웹은요, 우리가 버튼 하나만 눌러도 페이지 전체를, 그러니까 집 전체로 허물고 새로 짓는 것처럼 통째로 다시 불러와요. 근데 웹앱은 달라요. 얘는 SPA라는 방식을 쓰는데 이건 처음 들어갈 때 딱 한 번만 집 전체를 짓고 그 다음부터는 가곡 위치만 살짝살짝 바꾸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만 쏙쏙 바꿔주는 거예요. 바로 이 표가 그 차이를 딱 보여주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방식이 다르니까 당연히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매번 집을 새로 짓는 풀 브라우저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고요. 필요한 가구만 바꾸는 SPA는 훨씬 더 쾌적하고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물론 이 두 웹 기반 방식은요, 공통적인 장점과 단점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딱 한 번만 만들면 안드로이드 폰이든 아이폰이든 다 돌아가니까 돈이랑 시간을 확 아낄 수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단점도 명확해요.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나 GPS 같은 핵심 기능들을 마음껏 쓰기가 좀 어렵고 또 사용자가 맨날 브라우저 켜서 주소 치고 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귀찮음이 있죠. 자, 그럼 브라우저로는 뭔가 부족한데 사용자들이 앱스토어에서 딱 다운받아서 썼으면 좋겠는데 할 때 바로 그때 필요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이제부터는 앱스토어의 주인공들이죠. 네이티브 앱과 하이브리드 앱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먼저 네이티브 앱,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토종 현지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특정 운영체제,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를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전문 언어로, 또 iOS, 즉 아이폰을 위해서는 아이폰 전문 언어로 아예 처음부터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기에서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정적이고 카메라든 뭐든 모든 기능을 100%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하이브리드 앱입니다. 이름처럼 두 가지를 섞은 말 그대로 짬뽕 같은 개념인데요. 앱의 알맹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 같은 것들은 웹 기술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도록 네이티브라는 껍데기로 한번 싹 포장을 하는 방식인 거죠. 웹의 효율성과 네이티브의 장점을 둘 다 가져가려는 아주 똑똑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네이티브 앱은 최고의 성능을 얻는 대신 돈과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 방식이고요. 하이브리드 앱은 하나의 코드로 시간과 돈을 아끼는 대신 성능 면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을 보는 방식인 거죠. 결국은 성능이냐, 효율성이냐,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앱 유형이 각각 무엇인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그래서 뭘 골라야 하는데 하는 실용적인 질문이죠. 내 프로젝트에는 어떤 앱이 맞을지 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직접 어떤 서비스를 기획해서 앱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물론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내 프로젝트의 상황과 목표에 딱 맞는 최적의 선택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웹 기반 방식을 골라야 할 때는 이럴 때입니다. 당장 시간도 없고 돈도 좀 부족하고 개발자도 구하기 힘들다. 이럴 때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또 웹사이트처럼 수시로 내용을 바꾸고 바로바로 적용해야 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주 유리합니다. 반면에 다른 건 몰라도 성능과 속도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할 때는 무조건 네이티브 앱으로 가야 합니다. 아주 화려한 그래픽의 고사양 게임이라든지 1차에 5차도 중요한 지도 앱 같은 것들이요. 사용자에게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경험을 주는 게 목표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네이티브가 정답입니다. 자, 그럼 하이브리드 앱은 언제 쓸까요? 바로 그 중간 지점에서 빛을 발하는 친구입니다. 앱스토어에도 올려야 하고 어느 정도 스마트폰 기능도 써야 하는데 그렇다고 네이티브처럼 돈과 시간을 다 쏟아붓기는 부담스러울 때 바로 그럴 때 딱 맞는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쇼핑몰 앱이나 뉴스 앱, 또 많은 은행 앱들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방식을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예외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보통 은행 앱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달랐어요. 과감하게 네이티브 앱을 선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사용자에게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빠른 경험을 주자. 이 전략적인 선택이 결국 카카오뱅크를 성공으로 이끈 아주 중요한 한 수가 됐죠. 네, 지금까지 현재 앱 개발을 이끄는 4가지 방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앱을 만드는 기술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앱 개발의 미래를 살짝 한번 엿보도록 하죠. 요즘 앱 개발 쪽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네이티브의 엄청난 성능이랑 하이브리드의 개발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까? 바로 이 고민에서 출발한 기술,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경계선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 선두에 있는 게 바로 구글이 만든 플러터, 그리고 페이스북, 즉 메타가 만든 리액트 네이티브입니다. 이 기술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코드는 딱 한 번만 짜는데 결과물은 거의 네이티브 앱에 가까운 성능을 낸다는 거예요. 이걸로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을 동시에 만들 수 있으니 특히나 속도가 생명인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열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앱 개발의 역사는 결국 최고의 사용자 경험과 최고의 개발 효율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기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지금 그 둘 사이의 간격을 무서운 속도로 좁혀나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미래에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쓰게 될 다음 세대의 앱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네요.